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동문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혹시나 보고 있을지 모르는 01학번 동기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육대의 교수로 재직 중인 전윤선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창립 50주년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아동복지학과 졸업생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유아 보육, 교육, 교사의 웰빙과 아동 발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 학문 여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01학번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01학번에 공부를 시작해서 2005년에 졸업을 했고, 심리치료, 놀이치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석사 재학을 하던 중에 미국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요. 2008년에 입학을 해서 그 아동 발달과 심리 그리고 가족 치료 그런 심리 치료 쪽이 같이 있는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cience라는 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유아교육 정책이랑 이런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들어서 이제 심리치료 쪽보다는 유아교육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전환을 해서 그쪽을 연구를 하고 박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2년 정도 그런 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유아 교사들의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포스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스홉킨스에서는 2005년부터 일을 했는데 조교수로 시작을 해서 아이디얼스 인스티튜트라고 존스홉킨스 내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유아교육 정책과 그런 교사의 교육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존스홉킨스가 위치하고 있는 볼티모어에 교육 연구를 하는 컨소시엄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그 컨소시엄에서 그런 아동의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총괄하는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부교수로 승진이 되어서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이제 총괄하고 있는 랩은 Wellbeing for Early Learning 랩인데 저희는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유아 교사들의 그런 웰빙과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랩입니다. 그래서 2명의 졸업생들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7명들의 박사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1명의 석사 학생 그리고 학부 학생이 연구 조교로 같이 저희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여정과 한번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아동의 발달, 특히 사회정서 발달에 관심이 있고요. 이 가족 환경이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웃 환경이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아동들이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 때 이 유아 교육이라든지 보육이 얼마나 그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유아 교육이나 보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던 연구는 오하이오와 메릴랜드에서 유아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연구를 맡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유아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데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그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를 알래스카에서 했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있는 볼티모어에서 0세부터 5세 어린이들의 유아 교육 또는 보건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여기 2개 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박스는 유아 교사들의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스고요. 두 번째 박스는 이제 동물들을 보시는 분들, 뭐 강아지,
걸어주시는 분들이라던가 고양이 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동물원에서 이제 그 동물들을 보시는 분들하고 저희 아동들을 보시는 분들하고의 이 임금을 비교를 한 건데 이 교육이나 보육 교사들의 임금이 이 동물을 보시는 분들보다 더 작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사회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뭐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로서리들 뭐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참 문제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현재 바뀌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서 그 연구를 했을 때 실제 자료를 보니까 7.25불이 이 미국의 주 정부에서 지정을 한 최저임금인데 알래스카에서는 9.89불의 그 최저임금을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보통 이제 배우자나 아이가 없이 혼자 사는 가정일 때 12.89불은 이제 시간당 임금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임금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0세부터 5세 사이에 유아 교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8%나 되는 교사들이 실제로 이제 이 9.89불에서 12.89 사이에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0세에서 5세 유아 교사들의 임금을 그럼 킨더가든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뭐 30불 정도가 최저임금이고 한 42불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처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보통 유아 교사들을 저희가 서베이를 하면 나오는 것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이제 꽤 높다고 나오고 동기부여가 특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동복지학과여서 또 아시겠지만 정말 아동들이 좋아서 그리고 아이들하고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교사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페이가 너무 낮다거나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만두시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환경이라던가 이런 교사들이 느끼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교사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현재는 계속 이 교사 웰빙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사 웰빙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아 교육이나 보육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구조적인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교사들의 교육 수준이라던가 아동 교사의 그 숫자 비율이라던가 뭐 공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질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 관한 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교실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아동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박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교실의 분위기를 만드는 이 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의 웰빙이 사실 중요한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유아 교육 쪽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여하신 분들께 이 유아 교사들의 직업에 대해서 세 단어로 표현을 해달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가 탄생을 했는데 크게 쓰여진 단어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보시면 rewarding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있죠. 이게 이제 그 교사들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직업이고 이제 그런 보상도 심리적인 보상도 아이가 잘 자라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잘 이제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보상이 큰 직업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challenging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뭐 stressful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exhausted라는 단어도 많이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유아교육 교사들의 두 가지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면 먼저 우울증을 보고하고 있는 교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6%, 10% 두 개의 그래프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들 사이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우울증 비율인데 6%는 이제 남성들이 보고를 하고 있고 10%는 여성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남녀를 따로 한 거는 유아교육 교사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통계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따로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국에 있는 유아교육이나 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는 10% 정도의 교사들이 우울증을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상 성인들의 비율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헤드스타트 교사들을 봤을 때 이제 헤드스타트라는 기관은 미국에서 주로 빈곤층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빈곤층이 많은 이웃의 그런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고 들어오는 아동들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빈곤 그 비율이 맞아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교사의 교육 수준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고 월급도 이제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지만 다른 유아 보육이나 교육 기관에 비해서는 이제 높은 걸로 나오는데 교사들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라서 그래서 보면 2012년도 연구 결과로는 24%의 교사들이 우울증을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다른 연구팀들과 같이 한 연구 결과로는 작년쯤에 32%의 교사들이 우울증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 1,000여 명의 교사들이 있으면 한 명꼴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당연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 교사로 들어왔다가 첫 1년 내에 거의 반이 되는 교사들이 떠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마다 26%에서 40%의 교사들이 계속 떠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아동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교사들의 웰빙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지친 상황이 되면 그들이 이제 교실 안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의 질이나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들과도 더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결과가 있고 이제 직업의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좀 더 이제 직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들한테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교사들이 이제 가르치는 아동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회 정서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2014년에 논문이 게재된 연구인데 3, 4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교사들이 우울감이 높을수록 교실의 그런 환경적인 질이 떨어졌고 아동이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거로 나타났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가족 환경이 다 같다고 전제를 했을 때도 실제로 이제 교사의 우울증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연구를 2년 후에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다시 이제 한 결과 이거는 0세부터 2세 사이의 아동들을 주로 교육을 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여전히 이제 교사들이 우울증이 높을수록 그런 정서적인 서포트라든지 그런 행동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동의 문제 행동도 더 많이 보고를 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건 2018년도에 게재한 논문인데 교사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고할수록 뭐 주교사이든 보조교사이든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더 높게 보고를 할수록 아동들의 그런 문제 행동이라던가 이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정서적인 그런 웰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환경 안에서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보통 아동 발달을 위해서 아동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 그 교실 환경이 꾸며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뭐 의자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뭐 항상 늘 뭐 무릎을 좀 꿇고 있는다거나 뭐 허리를 굽히고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좀 많이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자기네들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발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아동들에게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해줘서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연구에서 해봤더니 실제로 수면을 제대로 하고 영양 상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교사들이 정말 몇 되지 않았고요. 그 근무 환경 때문에.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교사들이 비만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36%나 되는 교사들이 이제 크고 작은 부상들을 이제 그 직장에서 경험을 했었고 뭐 두통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뭐 정서 불안도 느끼고 있고 80%나 되는 교사들이 뭐 등이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픈 그런 것들을 보고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알러지라든지 뭐 천식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의사한테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가 있는데 이제 제가 2년 전쯤에 코로나 전에 아동복지학과 정선아 교수님과 함께 저희 이제 존스홉킨스에 있는 변수연 선생님, 저희 박사과정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웰빙의 상태를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계신 교사분들하고 미국에 계신 교사분들한테 웰빙의 상태가 어떤지 본인들의 그리고 이제 아동들이 뭐 교실 안에서 좌절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싸웠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속상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한국에 계신 교사들이 미국에 계신 교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 아동들에게 해주는 그것들이 더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해주는 걸로 나타났고 본인들의 웰빙에 있어서도 이 첫 번째 있는 이 Reappraisal Emotion Regulation은 자기 정서 조절인데 이제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거나 뭐 좀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서 조절인데 이 정서 조절도 한국에 계신 교사들이 조금 더 낮은 걸로 나왔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스트레스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한국에 계신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더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들은 직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지쳐 있는지 왜 그렇게 지쳐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여쭤봤더니 미국에 있는 교사들은 아동의 문제 행동 때문에 지친다고 이제 한국 교사들보다 더 그렇게 응답을 했고 한국에 있는 교사들은 전체적인 내 직업과 내 그런 잡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에 계신 교사들을 봤을 때 이 웰빙이 아동에게 주는 그런 리액션이라던가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걸로 미국에 계신 교사들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한국에서도 이제 유아 보육이나 교사의 교육 교사의 그런 웰빙과 그런 정서 조절, 자기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유아 교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살펴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말 처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교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이런 월급이라던가 이런 처우에 관한 것들을 알고 내가 시작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아이들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들을 정말 사랑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들어와 보니까 근무 환경이 되게 좋지 않고 그 가족들, 그 아동들의 가족들과 겪는 갈등도 있고 또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원장님과 겪는 갈등도 있고 그리고 아동들과 또 겪는 갈등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본인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가 되게 많지 않고 그런 본인 자신의 정서 조절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본인의 웰빙도 웰빙이지만 저희 기관 내에서 어떻게 조금 더 환경을 바꿔서 이 교사들이 조금 더 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설문을 해본 결과 미국에서 85% 정도 되는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69%나 되는 교사들이 하루 종일 정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쉬는 시간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늘 아동들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0세부터 5세 교사들은. 그리고 이제 반이 넘는 교사들이 이제 내 자신의 웰빙, 교사들의 웰빙은 이제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스스로를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셀프 케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 같이 이 셀프 케어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관 내에서 웰빙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정책들과 그런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번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그 헤드스타트 교사들에게 여쭤본 결과 이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리포트를 한 교사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렇더라도 다시 태어나도 70%의 교사들은 나는 다시 교육이나 보육 교사가 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아동들을 진짜 좋아하고 이제 사랑해서 들어온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여기에 썼는데 좋은 질의 그런 교육이나 보육은 아동들을 존중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어른들, 교사들을 존중하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랑 웹사이트 주소를 여기 남겨놨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다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이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